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파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이 침몰해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발생됐으며 침몰한 어선은 부산 선적 139톤급 트롤 오선 739 건하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울산 해양경찰서가 긴급 출동했지만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14명 가운데 3명만 구조되고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나머지 10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해군, 공군과 함께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동해 남부 바다에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등 파도가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건하호가 조업을 하던 중 높은 파도를 만나 기관이 멈추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또래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은 데 이어 한 여고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고생 L양이 아파트 8층 계단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L양이 지난해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으며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병원에서 우울증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치료제 투약을 끊었다는 유족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교육청에서 긴급 생활지도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잇따른 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위기 학생 특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6일 오전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각 학교 교장, 학생생활지도부장, 상담부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폭력 근절과 안전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긴급 생활지도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 폭력의 철저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고 또 학생들의 정서 행동 발달 검사 결과를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이 공유해 위기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계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방학 시작과 함께 배부되는 통지표에는 학생 개개인의 정서 행동 발달 검사 결과를 첨부하고 우려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가정과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침도 만들었습니다. 또 개학 후에는 부적응 및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친칠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수시로 벌여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발전기의 날개를 만들 때 쓰이는 섬유는 지금까지 수입에만 의존해왔습니다. 경북의 한 업체에서 우리 기술로 이 섬유를 만드는 데 성공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경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계가 작동을 시작하자 96가닥의 가느다란 실이 대각선 방향으로 짜여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직물은 실이 한 가닥씩 서로 교차하며 짜여지지만 이 기계는 실을 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해 직물을 완성해냅니다. 다축 강화 직물로 불리는 이 제품은 산업용에 쓰이는 강화 섬유입니다. 이 직물은 섬유의 직진성과 최적률을 향상시켜 강도를 극대화함은 물론 형체를 고정하는 데 쓰이는 고분자 수지가 쉽게 섞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지름이 최대 90m에 이르는 풍력 발전기 날개를 만드는데 이 직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축 강화 직물을 7톤가량 이용하면 1MW짜리 풍력 발전기 날개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풍력 발전기 날개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는 수입산 직물을 이용했지만 사무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해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사무기업은 지난 2009년 약 50억 원을 투자해 사무 TCS를 세운 뒤 다축 강화 직물 재직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2년에 가까운 연구 끝에 독자적인 재직 기술을 개발해 올 8월 독일의 GL 국제 규격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풍력 발전기 날개에 적용되는 다축 섬유 강화 직조 기술 개발을 통해서 향후 국내에 적용되는 풍력 발전기에 저희 자사의 기술이 접목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사무 TCS가 생산한 다축 강화 직물은
현재 국내의 한 풍력 발전기 제조업체를 통해 시험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신문 노경석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수온주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질 때 발효되는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여기다 바람까지 초속 3m 안팎으로 불어 체감 온도는 4, 5도가량 더 낮습니다. 대구도 아침 기온이 영하 6.4도까지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계속 영향을 주는 데다 맑은 날씨 탓에 밤사이 복사 냉각 효과까지 더해진 탓입니다. 기상청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을 맴도는 등 계속 춥다가 27일 낮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말과 성탄절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경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경산 장애인 복지시설 천사들의 집을 찾아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은 대구 대교구장 조한길 대주교와 매일신문사 사장 이창영 신부가 함께해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성탄 미사를 가진 후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겨울철을 맞아 노후된 기름 보일러를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해 줄 것을 약속했으며 시설 생활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이 감기에 잘 걸리는 계절이지만 특별히 감기 기상지수가 높은 날도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오늘 감기 기상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실내 습도 조절 잘 하셔야겠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6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